자, 됐습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서로 간에 괜찮은 제 입장에서는 어디 갔지? 자, 일단 보시죠. 이거는 깼던 거고요.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게요. 자, 이제 유형자산 이쪽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이쪽. 자, 보시면 이쪽.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매도 가능 증권을 여러분들 취득할 때는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니까 당연히 다해서 얼마 주고 샀니 이 논리를 써야 된다라는 게 여기 있는 그 말이에요. 취득부대 비용을 더한다. 그 뜻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이 여러분들 두 개가 튀어나와요. 그죠? 두 개가 튀어나오는데 이때 매도 가능 증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익을 조작할 수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이고 아래에 있는 178번 매도 가능 증권이 투자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했죠? 우리 시험의 실기는 투자자산으로 낼 거기 때문에 178번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외워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꼭 외워주시고요. 어디 갔지? 네? 잠시만요. 저 뭐 녹화한 거 없죠, 저? 나 녹화한 거 없는데? 정신이 없어, 지금. 어떡하지? 꺼내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주식 가지고 있으면 뭐 들어와요, 나중에? 자, 배당 들어오죠? 그죠? 근데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배당을 실제로 언제 준다라고 회사에서 하냐면, 주주총회 때 배당 얼마 드릴게요 라고 확정이 돼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하고 비용이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죠. 그럼 내가 배당 받을 권리는 언제 발생해요? 주총일에 발생해요? 돈 받았을 때 발생해요? 주총일에 발생해요, 여러분들. 주총일날 내가 얼마 현금 배당 받을지가 정해져요, 한 주당.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역같이 나오면, 알죠? 역같이 나오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주총일날에 이때 차변에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아요. 알죠? 혹시라도 말문제로 배당금 수익은 현금 배당을 실제로 받았을 때 잡는다 하면 틀린 거예요.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당금을 수익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정도만 외워주시고 엄밀히 얘기하면 배당금은 받았을 때 개정 과목 받았을 때 시험에 출제 거의 안 돼요. 자, 이렇게.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많이 중요하죠. 자, 여기 유형자산의 특징. 시험에 유형자산은 버릴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버릴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도 설명 좀 드리고.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해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사용할 목적인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토지나 건물을 투자 목적,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샀다면 걔는 영업활동에 쓰려고 산 거예요? 아니죠. 속된 말로 투기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게 아주 가끔 잊을만 하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시험에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매입했는지를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냥 토지 건물 샀다라고 냅다 이제 토지나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가끔씩 틀리는 문장을 줘버리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입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서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샀어요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건물하고 토지는 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었을 때 쓰는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말문제입니다. 뭐냐면 여기 말문제, 시험에 말문제만 나오고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을 왜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자분들은 팔려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재고자산이다라는 거 맞죠,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유형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요. 있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거 당연하죠. 비유동자산 쪽이니까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거고 유형이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아래에 유형자산의 예시는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얘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이 어려우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여태까지 나머지는 배웠거든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뭐 토지라는 개정 과목은 뭐 여러분들이 생소하시진 않으신데 가끔씩 시험에 가로 안에 있는 문구를 내요. 그 여러분 혹시 감가상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감가상각? 그럼 뭐냐면 우리가 토지나 건물, 건물 있죠? 건물 같은 거나 차량 이런 것들은요, 사용하다 보면은 낡아지는 게 조금씩 눈에 들어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죠.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뭐 처리해야 돼요? 비용이죠, 비용. 맞죠? 그래서 사용하니까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하거든요. 알죠? 근데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여러분들 사용기간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토지를 여러분, 나 여기 있는 강원도의 토지는 한 100년간만 사용해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토지가 불타도 그 토지는 영원하다라고 표현하지 건물이 불탔을 때는 건물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토지는 영원하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어려운 건 없고요. 뭐 기계장치는 우리가 기계라고 부르는 걸 엄밀히 얘기하면 기계장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차량 운반구는 제가 탈 것들을 구입했을 때 전부 다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 과목 잡지 뭐 오토바이 이런 이름 안 적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데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 좀 설명 좀 할게요. 여기요. 이름 자체에서 이미 여러분들 그 스멜이 느껴지시죠? 스멜. 맞죠? 건설 중이라는 거 완공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은 완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건물. 완공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기 그 인계동 사거리라고 하는 저쪽? 저게 지금 거의 다 지었거든요. 저기 어디지? 아무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저기 그럴 때는 우리가 실제로 건물이라고 안 하고요. 회사는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잡아요.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요. 자, 유형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맞으니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자산돼야 될 건 맞죠? 맞는데 지금 건설 완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해당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죠? 그랬을 때 잠시 처리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았다가요.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건설 중이 아닌 거죠.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고 해당 건물 같은 거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죠, 아직까지는. 아셨죠? 우리가 아까도 했으면 감가상각 사용하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알죠? 그래서 계정 과목 중에 좀 건설 중인 자산을 알고 계시고, 어차피 우리 끝날 때 항상 계정 과목 위주로 치고 가죠. 자, 넘어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우리 이거 취득원가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게 유형자산 동네예요. 유형자산은 이 취득원가에 대해서요, 실기하고 이론 전부 다 출제 엄청나게 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취득원가. 자, 우리가 원래 취득원가라는 건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니라는 논리를 쓴다라는 거 이미 열심히 했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취득원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기 설치비 가끔 말문제로 나오니까 설명 좀 할게요. 자, 뭐냐면 자, 내가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한 10억 원어치 수입을 했어요. 근데 그 기계장치가 몇 개냐면 한 50개 된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50개를 설치할 장소를 한 켠에 마련을 하려면 각종 설치비가 들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그 기계장치 설치를 왜 하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우리 회사가 원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지출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어저께 배웠던 취득 원가의 개념에 부합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해당 자산의 설치비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에 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요 논리? 네, 빨리 받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설명할게요. 그 여러분들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실 때 매입하시면 그냥 소유권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들 소유권? 아니죠.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내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분한테 수수료 내셔야 그게 여러분들의 법적 소유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죠? 그러면 여기 있죠. 그래서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대표적인 게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있을 거고, 혹시라도 거기에 뭐 담보 잡혔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뭐 법무사분들도 뭐 수수료 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럼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여기 있죠. 자산 취득과 관련이잖아요. 그럼 다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쓴 전문가한테 수수료는 법적 소유권 인정받기 위한 게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구입하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했다라고 하면 수수료 비용 적으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알죠? 그건 토지에 더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세 번째 점은 지금은 못해요. 세 번째 지금 못하니까 무시. 예. 곧 할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점은 가장 이 취득원가에서 가장 많이 냈어요, 여태까지. 뭐냐?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자산을 사시면 일반적으로 그 자산에 대한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시게 돼 있어요. 이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이 취득세를 내셔야지만 그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자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유념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세하고요, 재산세인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내면 그건 차량 운반구 처리합니다. 알죠? 근데 자동차세는 여러분들 자동차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 내라고 고지서가 1년에 아마 2번 날라올 거예요. 맞죠? 또는
내가 어떤 특정 재산 있죠. 토지나 건물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네, 재산세 대라고 거기서 날라와요, 여러분들. 6월 달쯤? 맞죠? 그럼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는 거지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 아니죠. 예, 그래서 조심하실 게 시험에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나오면 얘는 자산 취득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아셨죠? 이때 개정 과목은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세금 측면이 되겠죠, 여러분들. 세금. 잘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은요. 그 시험에 말문제로는 잘 내고요. 가끔씩 그 말문제 쪽에 말문제나 이론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잊혀질 때 한 번씩 물어봐요. 잊혀질 때라는 건 잘 안 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삼성전자가 외국 그 네덜란드 업체에서 반도체 장비 수입하는 거 알고 계세요? 예전에 한번 뉴스 보셨나? 그 얼마게요? 한 대당. 금액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한 대당 2천억. 2천억. 그렇죠? 2천억. 기계 한 대에 2천억. 그렇죠? 2천억. 해가지고 자외선을 막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들. 그럼 빨리빨리 할 수 있대. 맞죠? 근데 2천억. 그래서 슈퍼을이라고, 슈퍼을. 맞죠? 뭐 삼성전자나 뭐 여러분들 뭐 SK 하이닉스나 맞죠? 요런 애들이 값은 맞지만 얘네들밖에 못 만들어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슈퍼을이라고. 그러면 그 2천억짜리 기계를 사왔으면 그냥 바로 돌려요? 아니죠.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잘 하는지 우리가 테스트 하시는 분들을 시운전 해주시는 분들이다라고 불러요. 시험 삼아 운전해준다. 맞죠? 여러분도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기계도 운전한다라는 표현 써요. 그래서 기계 돌려버리는 걸.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당연히 시운전비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에 해당 기계장치의 원가의 논리 이해되세요? 자, 근데 가끔씩 내가 시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는데 그걸 시제품이라고 불러요. 시제품. 그러면 그 시제품 매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아래에 있는 문구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사례 설명할게요. 들어보시면. 자, 이번에 기계장치 수입하는 과정에서요. 1,000만 원의 시운전비 쓴 거예요. 비싼 기계니까 당연히 시운전도 좀 많이 들어요. 1,000만 원을 썼는데 기계를 우리 기계 가지고 테스트하면 가끔씩 정상적인 애들 나오죠. 맞죠? 그런 애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운전 하는데 1,000만 원 썼는데요. 200만 원에 그 시제품을 팔아 먹었대요. 그럼 순수하게 테스트 하느라고 쓴 건 얼마예요? 800만 원이죠. 800만 원만 더한다를 요따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800만 원만 더한다를 일단 1,000만 원은 기계에 더하고 그러면 시제품 매가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은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에서 깐다. 그럼 이 두 개를 종합하면 뭐예요? 순수하게 쓴 테스트 비용만 더한다 그 뜻이에요, 그냥. 아셨죠? 그 조선말을 참 어렵게 설명. 아셨죠? 그 말.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41페이지 있죠? 자, 41페이지 네모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회차 2개 적어주세요. 회차 2개. 특별 101회 5. 네, 그 다음에 특별 102회 5. 이렇게 2개예요. 특별 101회 5, 특별 102회 5.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풀어보죠.
여기 있다. 353. 교재 353페이지. 교재 353페이지에 5번입니다. 5번. 자, 일단 여러분들 답 몇 번일까요? 네, 해볼게요. 일단 자, 여기 취득원가는 이러했으니까 건물 될 금액은 자산 금액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건물 매입가액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득 관련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취득 관련이기 때문에 얘도 500만 원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취득세. 당연히 취득세에 나는 세금은 자산 취득과 무조건 관련되어 있는 세금이니까 더합니다. 그다음에 관리비는요. 취득 끝났어 이미. 취득 끝났고 관리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맞죠? 우리 학원도 관리비 할 때 여러분들 건물 이미 취득 끝났고 관리비 지출하는 거잖아요. 건물 관리비 안 더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물 재산세는요. 이것도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 더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매입하면서 보험료가 아니라 건물 화재 보험료 취득하고 이후에 지출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2번이에요, 2번.